네,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명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죠? 청동기였죠. 청동기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문명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공존하는, 같이 있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청동기 시대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생하고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청동기 시대가 지나서 철기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청동기가 당연히 쓰였죠. 그거 말고도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벼농사. 벼에서 나온 게 뭐죠? 자, 우리들의 주식인 쌀이죠. 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쌀은 다른 곡식보다 알갱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걸 물에 끓이면요, 굉장히 어때요? 이 쌀알이 커지죠. 여러분들 쌀알이랑 밥알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쌀 덕분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인구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인구가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고 약간 남는 것이 생겨요. 이거 뭐라 그랬죠? 잉여라 그랬죠? 잉여가 생기면서 그 잉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계급이 발생합니다. 힘이 세거나 아니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지배자가 돼서 남는 것들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고,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지배층이 되겠죠. 그래서 부족 내에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쌀로 인해서, 벼농사로 인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청동기가 발명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청동기를 가지고 다른 부족들이랑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네? 이 돌보다 이 청동이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로 이렇게 내리치면 팔로 막아. 어때요? 팔이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청동기로 내려쳤는데 팔로 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이 없어지겠죠. 네, 팔이 잘리겠죠. 당연히 청동기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부족들을 침범해서 다른 부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거죠. 네, 피지배층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벼농사와 청동기를 통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부족과 부족들이 합쳐지고 해서 어떻게 돼요? 국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무슨 국가? 고조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조선.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청동기로 시작해서 어때요? 나중에 철기가 들어와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란 나라는 청동기 때 등장을 해서 쭉 어떤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철기 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철기가 등장을 하면 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느냐? 철의 특징은요, 청동보다 훨씬 단단해요. 훨씬 단단해. 하지만 구하기는 훨씬 더 쉬워요. 그럼 왜 철기가 청동기보다 더 늦어요? 왜냐면요, 녹는 점이라고 하죠. 청동은 더 약한 불, 낮은 불에도 녹지만 철을 녹이려면 굉장히 높은 불이 필요합니다. 높은 온도의 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기가 청동기보다 더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철이 더 늦게 발견돼서 사용된 거죠. 자, 이 단단한 철이 어디에 사용되겠어요? 무기나 아니면은 농기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훨씬 더 편리해지고 땅을 더 깊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농작물들이 더 많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무기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사람을 훨씬 더 쉽게 다치거나 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정복 전쟁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고조선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철기 시대에는 등장을 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국가의 특징들이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봅시다. 청동기는요,
어떻다고 했습니까? 재료가 귀하고 만들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만 가졌다는 거예요. 지배층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기나 제사용 도구, 제기라 그랬죠. 그렇게만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장신구. 이렇게 지배층들이 무기, 제사용 도구, 장신구 등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뭐다? 비파용 동검, 거친무늬 거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배층만 사용했으니까 평민들, 일하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사용 못했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여전히 뭘 사용했다? 돌을 사용했다. 돌이나 나무를 사용했다. 대표적인 게 뭐다? 반달 돌칼이다. 이거 농사 짓는데 썼던 거예요. 농사 짓는데 썼던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달처럼 생겨서 어때요? 동그랗게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멍에다가 끈을 끼워서 사용했던 거죠. 자, 군장이 등장하다라고 나옵니다. 군장 지배자를 의미하죠. 지배자. 즉 계급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청동기에 들어서는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본문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청동시대 무가 농경이 본격화됐대요. 그래서 조, 콩, 보리, 벼 등이 재배됐는데 조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노란색 조그만 알갱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조고요. 콩, 보리, 벼 등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 벼농사가 중요하다. 벼는 뭐예요? 쌀을 얘기하죠. 쌀. 이 쌀이 생산됐다라는 거는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쌀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먹고도 남는 게 생겼다 이겁니다. 남는 게 뭐라 그랬죠? 잉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남는 것을 가지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빈부격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급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먹을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급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배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지배자를 뭐라고 한다? 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주장하느냐? 너희들 지배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뭐래요? 하늘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자기가 담당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예요?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불교로 치면 스님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군장은요, 재정일치의 지배자였다라는 거죠. 재정일치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종교와 뭐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네. 종교와 정치가 일치한다. 종교와 정치가 일치한다. 그게 바로 재정일치예요. 자, 어쨌든 이 군장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 무덤이 뭡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탁자식 고인돌이죠. 이 고인돌 밑에다 묻어두고 그 다음에 고인돌을 세우는데 이 커다란 고인돌을 만드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만큼 이 고인돌이 클수록 군장의 권력이 어땠다?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장이 죽으면은 뭘 묻어준대요. 그때 살아생전에 썼던 청동검이나 청동거울을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로는 부장품이라고 하고 한국식 표현으로는 껴묻거리라고 하죠. 뭐 그런 것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기를 사용하답니다. 자, 철은요 청동보다 구하기가 쉽고 단단하대요. 구하기 쉽고 단단하니까 당연히 청동보다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철로 농기구나 무기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땅을 더 깊이 팔 수 있고요. 그래서 농업이 어떻게 됩니까? 더 발전하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늡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곡식이 더 많이 나온다 이거겠죠. 그리고 무기가 단단해지니까 전쟁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겠죠. 전투력이 향상되어 정복 활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 부족 단계였다가 부족들이 모여서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철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청동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쓰여요? 네, 안 쓰이진 않습니다. 청동기는요, 점차 의식용 도구 또는 제사용 도구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이었다면은 이제는 세형 동검, 대표적인 세형 동검이 철기 때는 의식용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구나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중국 화폐입니다. 자, 이 시대 때는 철기 시대 때는 널무덤이랑 동무덤이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면 돼요. 이제 세형 동검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군장의 모습입니다. 네. 청동기로 치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농사 지을 때는 뭘 사용합니까? 반달돌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세워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조선은요,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나라죠. 네, 세계사와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 때 문명이 탄생하고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고조선이 존재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만주입니다. 만주의 랴오닝 지방이에요. 만주의 랴오닝 지방이 어디냐? 우리나라 북쪽을 만주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요 지역, 요쯤 되는 지역을 랴오닝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 지역, 네?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가 고조선의 영토가 아니겠느냐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바로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유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 고조선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 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이 고조선의 영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철기 문화와 함께 고조선이 발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파형 동검 같은 청동기를 쓰다가 이제 철기가 전해져 들어오면서 그래서 철기 문화가 고조선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크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쯤에 유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살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조선을 구분하자면은 이전에 고조선이 있었다면 위만이 등장해서 왕위를 차지하면서 위만조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만조선 시기에는 철기 문화가 더욱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하고 군사력이 강해져요. 자, 그러다가 이 고조선을 못마땅해 했던 나라가 있죠. 중국의 한나라입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있는데 얘네가 고조선이 강해지니까 고조선 어떻게 해요? 침략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저항을 하다가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가 고조선 지역을 통치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 고조선 유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었던 원래 살던 사람들이 중국에 저항하면서 중국인들이 물러나게 되죠. 네. 고조선 사회는 어땠나 살펴봅시다. 고조선이란 나라는요,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조선의 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일단 고조선이란 나라는 신분제 사회라고 하네요. 당연히 높은 사람, 지배층, 낮은 사람, 피지배층. 피자는요,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피동사, 이런 표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어쨌든 신분사회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전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조선의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시했다. 그리고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을 존중했다는 건요. 이거 보세요. 기역.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뭐야?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이거 생명을 중시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의 개념과 지금의 인권 개념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때는 이제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고대예요. 자, 그리고 노동력과 사유재산, 남에게 상처를 입혔다. 다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곡식으로 갚아야 되는데 곡식으로 갚는다는 거는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거죠.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시했다라는 거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도둑질한 자, 요것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노비로 삼는데요. 노비로 삼는다는 건 뭐야? 노비라는 건 뭐예요? 피지배층이죠. 피지배층. 가장 낮은 신분 아닙니까? 거의 사람인데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소유물 취급당하는 사람들 노비라고 하죠. 그래서 노비가 있다라는 거라는 건 뭐다?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제 무기가 등장을 하면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부족끼리 싸워서 붙어서 부족들끼리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해가지고 부족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합쳐진다 이거죠. 그래서 부족들이 모여서 더 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고조선 이후에 또 어떤 나라들이 등장을 했느냐? 첫 번째, 부여, 고구려 등이 등장을 하죠. 자, 일단 위치부터 파악해 두십시다.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부여고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거의 북한의 제일 끄트머리, 중국과 북한의 국경, 그리고 지금은 중국 지역인 만주 지역에서 등장한 나라가 부여와 고구려입니다. 일단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네요. 농업은 농사 짓는 거고, 목축은 뭐예요? 동물 기르는 거죠. 자, 그리고 왕은 중앙을 다스렸으며,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는 대가들이 저마다의 영역을 다스렸대요. 한마디로 5개가 있다라는 거죠. 지역이. 그래서 5개의 부족이 연합한 형태의 국가가 바로 부여입니다. 네. 근데 이 왕 말고 나머지 4개의 대가들을 보면요. 이름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예요. 어디서 따온 걸까요? 동물에서 따온 거예요. 동물. 그래서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여러분 저팔계 아세요? 저팔계 할 때 저자가 돼지 저자입니다. 돈은 그 집돼지가 돈이고 멧돼지를 저라 그래요. 자, 구는 뭐예요? 하얀 마음 백구. 개 구자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많이 했다 그랬어? 목축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따서 대가들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 이외의 지배자들이 어디서 이름을 따왔다. 동물에서 이름을 따왔다라는 거죠. 왕은 동물의 이름을 따온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개의 대가들은 동물의 이름에서 따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부여의 특징들은 뭐냐? 왕이 죽으면은 껴묵거리 아까 말씀드렸죠. 고조선 시대 때 왕이 쓰던 물건들을 같이 묻거나 사람도 같이 묻었대요. 언제 배웠어요? 순장이라는 거. 상나라 때 배웠죠. 상나라에서 순장한다 그랬잖아요. 왕을 따르던 신하들이나 아니면은 그 노비들 이런 사람들 같이 묻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12월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했습니다. 제천 행사가 뭐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그래서 제천 행사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걸 12월 달에 해요. 겨울에 하죠. 왜 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은 사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냥하던 풍습이 남아 있어서 12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고구려한테 통합이 됩니다. 고구려에 합쳐져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네, 고구려는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웠대요. 맨날 싸움박질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이거예요. 왜냐, 이 고구려가 있던 곳이 산이 많아가지고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해요?
털어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5부, 5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 왕과 왕 아래 대가들이 있었대. 부여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얘네가 무슨 회의를 연다? 제가 회의를 연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들이란 뜻입니다. 제는 여럿이란 뜻이고 가는 뭐 대가할 때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월 달에 동맹이란 제천 행사를 엽니다. 부여는 12월인데 고구려는 왜 10월일까요? 자, 10월 달에 뭐 하죠? 추수하죠. 추수의 감사의 의미죠. 여러분들 추석과 같은 의미예요. 아,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천 행사를 벌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혼인풍습으로는 서옥제가 있었대요. 서옥제는 뭐냐? 서옥제라는 거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서 며칠은 아니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머물면서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아내를 데리고 가잖아요, 남자가. 그쵸? 그러면은 이 여자 집에서는 사람 한 명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일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 먹고 살기 힘든 고대 국가였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 일손을 어떻게 해야 돼? 보충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남자가 3년에서 5년 정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옥제라고 한다. 다음 봅시다. 옥조와 동해. 옥조와 동해는요, 위치 한번 먼저 파악해 봅시다. 옥조, 동해, 북한 지역. 북한 지역에 동해 쪽에 맞닿아 있었던 나라들이 옥조와 동해네요. 네네. 얘네들은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뭐가 많이 나요? 소금과 해산물이 많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아직 군장들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대. 아직 군장들이 자기 부족을 따로따로 다스리던 수준이구나. 이 군장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왕이 세워지는 단계까지는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한마디로 고구려나 부여에 비해서는 어때요?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변에 강했던 고구려한테 간섭을 받다가 결국 고구려한테 흡수가 됩니다. 옥저의 풍습으로는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 묘가 있습니다. 민며느리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고구려에 서옥제가 있고 여기는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민며느리제는요, 아주 어린 아이를 남자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키워요. 자기 자식이랑 남자 자식이랑 며느리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크면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저의 민며느리 제도입니다. 가족 공동묘는요, 가족들이 죽으면은 임시로 묻었다가 뼈만 추스려 가지고 같이 모아두는 그런 풍습이에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대요. 10월이야. 역시 얘네들도 농사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보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책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각 나라별로 특징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만. 한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들은요, 여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대요. 마한이면은 마한에 여러 국들이 있는 거야. 조그만 국. 지금으로 치면 뭐, 마을들이 모여가지고, 마한이라는 그 하나의 집단을 형성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리더는 누구냐? 마한 목지국의 지배자가 진왕이라고 불려서 사만 전체를 대표했대요. 아하, 그렇구나. 아주 왕권이 강했던 건 아니고 그냥 대표자 정도다. 지배자는 아니고 목지국의 지배자이지만 사만 전체의 지배자는 아니고 그냥 대표자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마한의 소국이었던 백제가 성장해가지고요. 마한을 통합하고요. 자, 진화는 신라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가야가 돼요.
그리고 이 사만의 특징은 뭐냐?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다. 고조선은 재정이 일치였죠. 근데 여기는 재정이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군장들은 신지나 읍차라고 불렸다라고 하고요. 군장들은.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소도라는 곳을 관리했다라고 하죠. 이 소도는 천군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이곳으로 도망치면 신지나 읍차가 이 사람들을 잡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벼농사는 따뜻해야지 가능하거든요. 저쪽 만주 쪽에는 벼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5월과 10월의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천 행사. 왜 두 번이냐? 5월 달에 씨 뿌리고 제천 행사 한 번 지내고 거두고 10월 달에 또 제천 행사 한 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변안에는 뭐가 많이 생산된다? 철이 많이 생산됐다. 심지어 수출했대요. 다른 나라에. 그 정도로 철이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과제 내드려야 되죠. 자, 보세요. 중단원 확인하기. 여기서 6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6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업은 블록 수업이라서 두 수업을 한꺼번에 들으셨죠? 두 가지 수업의 과제 모두 미두랑 하나에 내시면 됩니다. 과제에 써 있을 거예요. 3교시, 역사 3교시, 4교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을 2번 다실 필요 없이 한 번에 사진 2개 올라가죠. 사진 2개 올리시면 됩니다. 3교시 때 했던 과제와 4교시 때 했던 과제 2가지를 한꺼번에 올리시면 돼요.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한꺼번에 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